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용서를 동사화해 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첫째로는 용서는 피해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플까 말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용서 안 하셔도 돼요.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소중한 내가 더 오래 아프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용서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속에 이렇게 용서를 한다면 다시 옛날 같은 관계로 회복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같은 행동을 나한테 반복할 것 같고 그것이 우려가 돼서 난 그렇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그 용서하기 전에 존재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걸 더 이상 상대에게 의존해서 바뀌거나 변화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거듭나며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나의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 하고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피해의 슬픈 기억으로 인해서 영원히 자기가 피해자로 남는다기보다도 자기가 자기 용서를 통해서 혹은 타인 용서를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럼 첫째로 제일 먼저 필요하신 게 한풀이에요. 아직 상처를 회복할 준비가 안 된 나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상처가 실제 몸에 나도 그게 아무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막 날것의 상처인데 바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건 억지일 수 있어요. 충분히 나를 보호할 시간도 필요하고 나를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 한풀이라는 것은 상처로 해서 어떤 상실감이 생겼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애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도 작업이란 그걸 잊는 과정입니다. 그 잊는 과정은 자기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고 더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신의 마음을 좀 마주보고 바라봐줘야 되는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으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보시고 방출해내시고 내어주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죠. 이걸 풀어줘야 이제 구멍이 생겨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어떠한 감정도 억누르지 않고 수용한다는 부분. 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이 분노 속에 어떤 해열 같은 것도 아실 수 있을지 몰라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감정들이 일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고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내고 또 아파하면서 날 보호하려고 했지? 그 분노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좀 새로운 통찰이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상황들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난 계속 손가락을 밖으로 내보면서 가해자의 모습만 크게 봤는데 이 안에 나의 이런 마음이 이걸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었는가? 내가 혹시 자초한 부분이 있었을까? 예상해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나와 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증오 대상, 미움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런 그냥 원리 원칙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걸 이제 스토리로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위축되어 있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자신을 좀 자책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가리기 위해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높은 갑옷을 입고서 다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다든지 그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또 찍어 누르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것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농담하고 웃어 넘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이 또 그런 시각으로 보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오히려 과민 반응을 하거나 분노를 품게 되거나 이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던 게 내 해석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자기 열등감이나 분노에 대한 과잉 반응이다 이거죠. 가능성이 예, 있고 가능성이 케이스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예. 이제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계속 그것으로 보여지고 끌어당겨지고 자꾸 마주하게 되고 혹여나 내가 반복하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나 사이클이 있다면은 이게 사실 자기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거예요. 사실 정말 나라는 이 존재는 완전 무결하고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의식이에요. 또한 이것은 사랑 그 자체이며 무한함 이런 것들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겪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움을 알려면은 차가움을 알아야 뜨거움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린 나 자신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명상을 배우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삶에서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낳았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계속 허전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 명상을 배우시면서 내 영혼이 계속 목말라 하던 무언가 갈증을 채우는 이런 체험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을 계속 우리는 밖에서 갈구하고 원하고 하다가 결국엔 나 자신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사랑 밖에는 없었구나 라는 게 어쩌면 하나의 깨달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그 사랑 자체라는 그 자리가 어딘지 그게 무엇인지 체험하는 게 명상, 초월 명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셋째, 사랑을 키우셔야 될 텐데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자라나게 돼요. 그 용서라는 과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당에서도 거기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쓰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뭐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굉장히 큰 부분인데 지금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살면서 나도 분명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거 절대 용서 못해?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죄 받을만 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 자신도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처벌하고 힘들게 만드는 심리적 부담감이던 뭔가를 부여하고 계실 수 있어요. 간디가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이제 종결해보려고 하는데 용서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죄를 용서할 만큼 강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법을 안다.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용서를 하려고 결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용기 있는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멋지고 또 사랑이 커지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축하드리고 굳이 오래 기다려서 행복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더 빨리빨리 많이 행복 누리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